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라이딩하기 힘든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클래식 바이크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찾아놨고요. 여기 클래식 바이크, 국내에서 볼만한 클래식 바이크 네이키드 최대한 제외시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3강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일부 후보는 부전송도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타본 바이크를 주변에서 보유한 바이크, 봤던 바이크에게 조금 어드밴티지를 줄 거고요. 재원, CC 이런 거 제외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 제가 직접 타봤던지 아니면 제 지인이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어서 실물을 봤다든지 배기량, 출력,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트라이언프 본네빌 T120대 혼다 FTR 223. 둘 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룩의 바이크고요. 실제로 두 대 다 타봤습니다. 혼다 FTR 223은 일본 만화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됐고, 온도를 탈 수 있는 빅휠에 이런 트라이얼 무늬의 타이어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라이언프 본네빌 T120은 클래식이 뭔지 딱 사람들한테 설명하기에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한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혼다 FTR 223으로 선택할게요. 다음은 KR 모터스 미라주 650, 그리고 이탈젯 그리폰 400. 미라주 650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악명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탈젯 그리폰 400은 실물을 봤어요. 둘 다 약간 고질병에 대해서 악명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래도 조금 더 클래식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리폰 400인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 로드킹 트라이언프 스럭스터널. 이제 로드킹 같은 경우는 좀 할리를 오래 타시고 그래도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찾는 모델인 것 같고요. 트라이언프 스럭스터널은 제가 타보진 못했는데 R이라고 붙은 게 이제 고출력 차예요. 그냥 스럭스턴도 있고 요 R 버전도 있는데 앞뒤 올렌지에 실제로 출력도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둘 중에서는 스럭스터널로 선택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48, 그리고 야마하 XSR 700. 할리 데이비슨 48 같은 경우는 엄청 유행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요새는 많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지금도 이제 거래도 활발하고 실제로 타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래도 조금 더 클래식한 디자인의 포지션도 제가 더 선호하는 48으로 하겠습니다. 야마하 볼트 대 베넬리 임페리알레 400. 이 볼트가 제가 아는 그 디자인이 아니네요. 요거는 조금 더 바버 느낌에 가까운 모델인 것 같아요. 베넬리 임페리알레 400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들이 입문을 이걸로 많이 했어요. 특히 키가 좀 큰 친구들이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이 400cc라는 배기량에 비해서 임페리알레는 조금 차체가 큰 편입니다. 400cc의 배기량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클래식하고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야마하 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디자인 플랫시트에 약간 탱크도 조금 더 누워있는 그런 형태였으면 볼트를 선택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저는 임페리알레 400으로 하겠습니다. 트라이언프 스피드마스터 할리 데이비슨 로드스터. 트라이언프 스피드마스터는 제가 실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피드 트윈이나 스트릿 트윈은 많이 봤는데 시트 디자인이 독특하네요, 이 친구는. 그 로드스터는 제 지인 중에 동영이라는 친구가 이 모델을 타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탱크의 컬러도 나쁘지 않고. 이 경우에는 트라이언프 스피드마스터로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KR 모터스 아퀼라 125, 이탈젯 그리폰 125. 동 배기량의 경쟁 모델들이네요. 이탈젯 그리폰도 많이 타시는 것 같고 KR 모터스 아퀼라도 많이 타시는 모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잘 모르는 차예요. 둘 다 그냥 외관만 보고 선택을 할게요. 일단 클래식 바이크의 기준, 스포크 휠인가 아닌가. 스포크 휠, 캐스팅 휠. 저는 그리폰 12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 혼다 고릴라. 이 고릴라는 제가 알기로 50cc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00cc도 있는 것 같아요. 에이프랑
차대나 엔진을 공유할 것 같습니다. 왠지.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는 제가 잘 모르는 모델이고 인젝션 버전이고 최신 기종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저는 혼다 고릴라로 선택하겠습니다. 더 예쁘잖아요. ST202, 가와사키 W650 둘 다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는 차고 둘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힘든 모델이에요. 쿼터 250cc 시장이 그러니까 선택지가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빅보이, 스즈키 ST250, 혼다 CB223, FTR223 이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웬만하면 스즈키 ST250을 고르고 싶은데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도 650cc는 우리나라에 흔치 않아요. 스즈키 ST250은 보험 체계에서 250cc 환경검사 면제까지 가능하고 가와사키는 W800 이제 파이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관이 흡사한데 이 650이 주는 감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왕이면은 W800이 배기량이 더 높으니까 스즈키 ST25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야마하 드렉스타 400, 허스크바나 스바르트 필렌 701. 드렉스타 400은 제가 타시는 분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뭐 도로 위에서든 라이딩 카페에서도 보기 드문 바이크예요. 허스크바나 스바르트 필렌 701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요. 요 약간 클래식 바이크라고 하기에는 네오 클래식에 가까운 요 탱크, 요 라인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통 700cc에 흔히 말해 빠따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강력하거든요. 스바르트 필렌이 운이 좋았네요. 대진 상대가 좋아서 일단 한번 올라갑니다. 비트 필렌 이거는 같은 차라고 봐야 되고 어차피 이렇게 둘이 붙었어도 가와사키 TR250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인 마포거북이 형님이 타고 계시는데 실물로 봐도 정말 너무 예쁘고 이 바이크가 제가 볼 땐 쿼터급에서는 끝판왕인 것 같아요. 요 루그란 클래식 바이크 라인에선 무조건 이건 가와사키 TR250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슈퍼로 혼다 CG125. CG125가 그 기아 혼다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70년대에 생산이 됐었어요. 지금은 중국의 우양 혼다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CG 같은 경우에도 입문자들이 정말 많이 찾는 바이크예요. 할리 데이비슨 슈퍼로. 일단 이 경우에는 할리 데이비슨 슈퍼로를 올리겠습니다. 이탈젯 부캐너 125, BMW Rline T 어반 GS. 부캐너 같은 경우에도 입문자들이 정말 많이 타는 차예요. 보통 클래식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서 순정 그대로 타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부캐너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튜닝을 한 것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출고가 됩니다. 뭐 제가 부캐너 모델을 잘 몰라서 그럼 이 바이크가 순정인지 튜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머플러로 빠지는 게 이 친구들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BMW Rline T 어반 GS. 아무래도 이 83강에서 알라인티 다른 베리에이션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알라인티 어반 GS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차예요. 알라인티 어반 GS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라인티가 나오면 일단 그 친구들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어반 GS가 대표예요. 로얄 엔필드 블릿 500, 두카티 폴스마트. 이거는 로얄 엔필드 블릿 500도 실물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두카티 폴스마트는 끝판왕입니다. 사실 당연히 폴스마트가 올라갑니다.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 스즈키 방방 125. 팻보이 같은 경우는 제 지인 득구가 지금 타고 있는데 너무 멋져요. 특히 득구라는 라이더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더 멋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즈키 방방 125. 반반 같은 경우는 지인 다른 동생이 소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반반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반반의 특징은 앞타이어 뒷타이어가 굉장히 둘 다 광폭이에요. 그 친구는 이거를 타고 임도를 좀 다녀볼 요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마 임도를 실제로 가보고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6개월을 채 안 가지고 있다가 방출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봤을 때 제 취향은 스즈키 반반 125가 더 제 취향입니다. 올라갑니다. KR 모터스 아큘라 300, 두카티 스크램블러 카페레이서.
아킬라 300 같은 경우는 지인 여성분 한 분이 타고 계시는데 본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타보진 못했는데 봤을 때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 두카티 스크램블러 카페레이서는 딱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라이더 카페에서. 두카티 스크램블러 아이콘이나 풀스로틀이나 그런 모델들은 이제 라이더 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카페레이서는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 800cc 2기통 두카티 스크램블러 카페레이서를 올리겠습니다. 스즈키 빅보이 250 인디안 치프 빈티지. 인디안 치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컬러감이 너무 좋네요. 근본 컬러, 클래식 근본 컬러, 민트의 아이보리, 그리고 베이지. 색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제 상상에는 5, 60대 멋진 중년의 라이더분들이 해안도로를 이걸로 달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스즈키 빅보이 250 스즈키 빅보이 같은 경우는 저랑 친한 앵미양이 타고 있는데 빅보이 이 쿼터급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이거든요. 이 주황색 컬러의 탱크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베이지 색깔 컬러의 탱크는 어딜 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기량이 아마 두 대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저는 빅보이가 더 예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혼다 XR100, 할리 데이비슨 72. 둘 다 제 관심을 차종이에요. 혼다 XR10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런 빅휠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커스텀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거북이형도 XR100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원래 휠은 아마 14인치 언더일 거예요. 12인치? 근데 저렇게 얇고 큰 휠을 끼워서 임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임도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 관심 가는 차종이에요. 일단 넘버도 등록 가능하고요. 할리 데이비슨 72. 사실 제가 지금 12100 EX 모델을 타고 있는데 엄청나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모델입니다. 72. 지금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 대 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예쁘고 제 마음에 쏙 드는 할리 데이비슨 차종이거든요. 임도를 가느냐 아니면 멋진 포지션으로 또 도로를 다니느냐 어려운데요. 저는 72로 하겠습니다. 혼다 섀도우 750 트라이언프 본네빌 T100. 섀도우 같은 경우는 실물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처음 봤을 때는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슈퍼글라이드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섀도우더라고요. 그리고 트라이언프 본네빌 T100은 트라이언프 입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바이크예요. 제가 볼 때는 본네빌 T100은 소장 가치도 굉장히 높고 유지하기도 굉장히 좋은 바이크인 것 같아요. 고장도 잘 안 나고 소모품 비용 나쁘지 않고 만약에 슬립하지 않는다면 유지하기 참 괜찮은 차종인 것 같아요. 출력도 적당하고요. 섀도우 750 본네빌 T100 순행 모델이에요. 저는 트라이언프 본네빌 T100으로 가겠습니다. 가와사키 W800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윈. 둘 다 아마 동 배기량일 거예요.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윈도 800, 가와사키 W800도 800. 특히 이 주황색의 요 탱크 컬러는 요게 이제 공랭 W800 파이널 모델입니다. 지금은 약간 희소성이 높은 바이크고요. 제 지인들이 아마 탔던 바이크라 실물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예쁘고 정말 클래식합니다. 그에 비해서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윈은 백스텝 포지션으로 다리가 뒤로 빠지는 그런 포지션이고 아마 티백이랑 거의 모든 게 비슷할 텐데 요런 이제 포지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저는 비교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도 가와사키 W800입니다. 두카티 스포츠 클래식 S 가와사키 에스트렐라 250. 두카티 스포츠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폴스마트 모델의 하위 모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베이스가 아마 다 GT1000 베이스로 여러 바리에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와사키 에스트렐라 250 이것도 이제 쿼터급의 몇 없는 쿼터급의 대표 모델이에요. 에스트렐라 250 폴스마트가 올라간 마당에 스포츠 클래식 S는 지금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에스트렐라 25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토구치 V7, 로얄 엔필드 컨티넨탈 GT 650. 모토구치 V7은 V형 800cc 엔진이에요. 이 엔진 하나에 400cc씩. 평대항 엔진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스로틀을 감으면 좌우로 따당 따당 이런 치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캐스팅 휠이 아닌 스포크 모델을 시승을 한 적이 있는데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스로틀을 감았을 때 털털거리는 느낌과 그 뒤에서 쭉 밀어주는 토크감이 인상 깊었어요. 로얄 엔필드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저는 500cc를 실물로 본 적이 있습니다. 650cc는 아마 인터셉터에 들어간 엔진을 얹어서 만든 것 같은데 이제 탱크 형상이나 시트 형상이나 아마 500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저는 모토구치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면 시내 위주로 탈 수 있는 바이크로 하나 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타고 있는 혼다 CB1100EX. 이 탱크의 형상은 2014에서 15년도에만 생산된 구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스포크 휠이 이제 특징이고요. 4기통이라 매니폴드에서 이렇게 네 가닥이 예쁘게 뻗어 나옵니다.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다른 바이크랑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엔진이 탱크보다도 더 옆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18인치 앞뒤 18인치의 스포크 휠에 튜브까지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투어 갈 때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펑크라도 나면 일단 용달비 10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라인티 스크램블러 모델도 실제로 타봤는데 아까 어반 GS 모델이 올라가서 스크램블러 모델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스크램블러 모델의 장점이라면 아크라포빅이 기본 순정으로 두 발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드는 바리에이션 모델인 것 같아요. 요 시트 색깔은 조금 다른 컬러로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2100을 올리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밥, 가와사키 발칸 900. 둘 다 크루저 장르고 아메리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루저 장르네요. 발칸 900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라이더분들이 타고 있고요. 할리 데이비슨 모델이 베리에이션이 많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타고 있어서 84강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와사키 발칸 900 모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언프 스크램블러 900, 두카티 스크램블러 아이콘. 둘 다 스크램블러를 표방한 바이크예요. 스크램블러 900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지인이 타고 있고 스크램블러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제 지인 또 성수군이 타고 있어요. 이립과 성수의 대결이네요. 두카티 스크램블러 아이콘은 나온 지가 좀 됐죠. 스크램블러 900 같은 경우에는 공랭 모델이 나오다가 이제 순행으로 바뀌고 이제 풀 체인지가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카티 스크램블러 아이콘 모델은 네오 클래식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클래식 바이크를 표방한다고 해도 근데 스크램블러 900은 그냥 누가 봐도 클래식 바이크예요. 하지만 ABS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 TCS도 들어있거든요. 안전성에도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바이크입니다. 두 바이크는 정말 취향 차이인데 저는 스크램블러 90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텔지아 울프 125, 모토구치 929 바버. 개인적으로 바버 모델 요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근데 좀 이 탱크랑 시트 형상 그리고 앞뒤 휠이 이 타이어 이 폭이 엄청 크네요. 뭐라고 하죠? 요 빵이 크네요. 노스텔지아 울프 125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상태 좋은 바이크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식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신스 1954라고 써 있는데 이때 처음 개발이 된 바이크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요 두 바이크 중에 너 뭐 탈래 하면은 저는 모토구치 바버를 타겠습니다. 인디안 스카우트 바버 그리고 혼다 몽키 요거는 125 모델인가요? 인디안 스카우트 바버 요것도 제가 실물로 봤는데 뭔가 클래식 바이크라고 하기에는 요새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랑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일단은 포지션이 굉장히 낮고 바이크 자체도 바닥으로 굉장히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옆으로 뚱뚱한 스타일이고 혼다 몽키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디자인이에요. 요 보세요. 안 예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혼다 모델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혼다 빠기 때문입니다. 혼다 몽키가 올라갑니다. 혼다 스티드 600, 혼다 CB 750, 나나한. 스티드 600과 혼다 나나한은 경쟁 모델이죠.
스티드도 엄청 오래된 모델이고, 나나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고 있는 CB1100의 조상입니다. 사실은 CB1100은 나나한의 복각으로 나온 바이크가 맞습니다. 그 개발자 노트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혼다 CB750 나나한 같은 경우에는 양산차 최초로 시속 200km를 돌파한 기념비적인 바이크예요. 이 CB750 모델로 혼다가 유럽을 그냥 압살해 버렸습니다. 유럽의 바이크 시장을. 너무나 기념비적인 모델이고, 디자인이 지금 봐도 너무너무 멋지고 잘 뽑힌 바이크예요. 요거는 스티드 600도 만만치 않은 녀석인데, 저는 CB750 나나한으로 하겠습니다. SYM 울프 125 트라이언프 본네빌 바버. 울프 125는 아까 나왔던 노스텔지아랑 같은 라인일 거예요. 약간 룩이 다르지. 트라이언프 본네빌 바버. 제 지인인 선미 누나가 타고 있는데, 선미 누나를 처음 봤을 때 요 본네빌 바버를 타고 나오셨거든요. 정말 바이크도 너무 멋지고 선미 누나의 그 포스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본네빌 바버로 선택하겠습니다. KR 모터스 미라주 250 두카티 스크램블러 풀 스로틀. 스크램블러 요 베리에이션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카페레이서 모델을 올린 것 같거든요. 미라주 250과 풀 스로틀, 이 대결은, 미라주 250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이종 소형에서만 타고 싶습니다. 스크램블러 풀 스로틀을 올리겠습니다. 혼다 레벨 500 두카티 스크램블러 데저트 슬레드. 스크램블러 데저트 슬레드는 그 스크램블러 모델에서도 진짜 본격적으로 임도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 앞 쇼바와 뭐 이런 타이어 세팅까지 다 된 바이크예요. 요 두카티 스크램블러 모델 중에 시트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혼다 레벨, 이게 아마 작년에 출시가 돼서 판매량이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혼다 레벨 합리적인 가격에 아메리칸 스타일, 그리고 이 여러가지 편의성, 아마 가격적인 메리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두카티 스크램블러 모델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거는 혼다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주변에 특히 여성분들이 입문할 때 레벨 500 모델로 많이 입문하는 것 같아요. BMW R18 할리 데이비슨 아이언 883. R18 참 멋진 바이크죠. BMW R18 모델 정말 멋진데 판매량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물로 보고 시승은 안 해봤지만 안짝까지 봤는데 이 포지션이 살짝 애매합니다. 왜냐면 R9 T R 시리즈가 이 수평 대양 엔진인데 이 발 포지션이 왠지 엔진 아래에 좀 뻗어 있어야 편할 것 같은데 너무 가까워요. 자세가 살짝 애매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아이언 883. 아이언 883 같은 경우에는 할리 입문자들이 많이 찾는 모델이죠. 이게 만약에 캬브였다면 저는 883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랭 883 모델이 아니고 순행인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그래도 외관상 저의 마음을 더 흔드는 BMW R18 모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CB400SS 모토고치 V9 로머. CB400S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태 좋은 중고를 요즘에 찾아보기 힘들죠. 단종은 애진작에 됐고 구하기 힘든 바이크입니다. 모토고치 V9 로머. 우리나라에는 모토고치 바이크가 은근히 많이 보이는데 V9 시리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에게 더 친숙하고 희귀성도 더 높은 CB400SS 모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에이프100 트라이언프 스크램블러 1200XE. 배기량이 12배입니다. 1200cc, 100cc. 혼다 에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아마 19살, 20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디스크 모델도 없었을 거고 시동도 셀 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킥을 차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배기량은 100cc 밖에 안 되고 기름통은 또 작은데 연비는 또 5, 60km에 가까워서 또 주유소에 갈 일은 또 별로 없습니다. 양발 착지성 좋고요. 트라이언프 스크램블러 1200XE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 같이 투어를 몇 번 다녀봤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서는 바이크인데, 트라이언프 스크램블러 1200XE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본 적은 없는데 같이 투어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 달리고 잘 서는 바이크입니다. 근데 스크램블러 900은 디자인이 굉장히 클래식한데 왠지 1200XE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대바이크의 느낌이 강해요. 트라이언프 스크램블러 900이 올라가서 아마 1200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다 에이프 100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인티 퓨어, 로얄엔필드 인터셉터 650, 알라인티 쿼터제로 인터셉터 650이 올라가겠습니다. 혼다 CB1100RS, 야마하 SR400. 이 경우에도 CB1100RS는 CB1100EX랑 거의 같은 모델이에요. 그 앞뒤 서스, 요 휠 사이즈, 그 핸들 포지션 약간 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거의 같은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경우에는 CB1100 쿼터로 SR400이 올라가겠습니다. 두카티 GT1000,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슈퍼글라이드, 둘 다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바이크예요. 두카티 GT10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래식 바이크에 입문하기도 훨씬 전인 2012년도에 저랑 친한 형님께서 이 바이크를 타셨어요. 처음 봤을 때 저 두카티라고 탱크에 써져 있는 저 글씨와 저 리어에 쌍발로 나오는 저 배기구가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그때 그 영향으로 제가 12100EX가 나왔을 때 이건 꼭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슈퍼글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도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탑니다. 제가 할리 데이비슨을 딱 한 대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다이나 슈퍼글라이드를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카티 GT1000을 올리도록 할게요. 진짜 두카티 GT1000은 너무 디자인이 제 스타일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펫밥,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할리 데이비슨 펫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는 바이크인데 이것도 아마 엄청난 엔진이 달려있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풀 LED로 되어 있을 거예요.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500cc 모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히말라얀 같은 경우에는 모토 캠핑 그리고 비단임도 약간 빡센 임도까지 갈 수 있는 바이크로 알고 있어요. 그 동호회나 실제로 히말라얀을 타고 캠핑을 가거나 산 타는 거를 즐기는 분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브레이크아웃, 할리 데이비슨 로우라이더 S. 사실 둘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더 제 스타일인 브레이크아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 카와사키 G900RS. G900RS도 요거는 카페 레이서 모델이에요. 어퍼카울이 있는 건요.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 컬러 참 예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물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클래식 500이 더 구형 모델이고 요즘에는 350 모델로 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이한 사항으로는 요게 거의 싱글 시트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G900RS는 가와사키 클래식 라인의 W800 다음으로 많이 팔린 바이크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 바이크고 요 두 바이크 중에는 디자인적으로는 클래식 500이 더 제 취향이긴 한데 그래도 4기통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알라인티 레이서, 할리 데이비슨 소프테일 슬림. 알라인티 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지인 중에 타는 분은 없지만 라이더 카페에 갔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바이크예요. 근데 알라인티 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좀 극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유턴을 하기 정말 힘든 바이크. 근데 룩은 너무 멋져요. 진짜 앞으로 완전 수구리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백스텝에 세퍼 핸들 같이 생긴 요 핸들. 할리 데이비슨 소프테일 슬림. 소프테일은 제 지인들이 좀 탄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할리치고. 대신 무게도 상당해서 끌발을 하거나 좀 유턴을 할 때 초보분들이 많이 애먹는 것 같아요. 알라인티 쿼터제로 소프트웨어 슬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3강 마지막입니다. 다이나 스트리트밥이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클래식 바이크 이상형 월드컵 42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갈게요. 할리 데이비슨 48,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러 900.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스크램블러 900이 더 제 취향입니다. 이게 공랭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두카티 GT1000, 할리 데이비슨 소프트웨어 슬림. 이 두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두카티 GT1000이 훨씬 더 제 취향입니다. 트라이엄프 스피드마스터, 이탈젯 그리폰 400. 이 두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마스터가 조금 더 제 취향이에요. 할리 데이비슨 72, 가와사키 에스트렐라 250. 이 두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72가 더 제 취향입니다. 모토고치 V7 대 스즈키 방방 125. 모토고치 V7이 더 제 취향입니다.
허스크바나 스바르트필렌 701, 혼다 CB 750 나나한.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나한이죠. 구할 수 있으면 진짜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 수리, 그 차 가격이 상당할 거고, 이 부품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저는 나나한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언프 스럭스턴 R, 스즈키 ST252 두 가지 모델 중에는 스럭스턴 R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언프 본네빌 바버,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스트리트바.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둘 다 너무 타보고 싶긴 한데 바버보다는 다이나가 더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베넬리 임페리알레, 혼다 CB400SS, CB400SS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FTR 223, 알라인티 어반 GS. 선택하기 참 어려운 그런 바이크가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알라인티의 저 탱크 영상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팔린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알라인티는 탔을 때 정말 재밌는 바이크예요. 수평 대항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과 그 경쾌한 주행, 이 출력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혼다 FTR 223도 참 좋은 바이크인데 이 경우에는 알라인티 어반 GS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레벨 500, 혼다 몽키. 혼다 집안 싸움이 됐네요. 레벨 500 참 좋은 바이크죠. 저도 뭐 타보진 못했는데 끌바를 해봤고, 레벨 1100 모델은 DCT 모델은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혼다 몽키. 어렵지만 저는 혼다 몽키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혼다 12100. 히말라얀도 관심 가는 차종이긴 한데 12100한테는 안 되죠. 그 마지막 공랭 4기통 요 근본 바이크 12100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얄엔필드 인터셉터 650, 트라이언프 본네빌 T100. 아까 좀 설명이 짧았는데 로얄엔필드 인터셉터 650 같은 경우에는 그 로얄엔필드라는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를 바꿔버린 바이크예요. 로얄엔필드가 이제 인도 회사로 넘어가서 인도에서 제작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었는데 인터셉터 650이 나오면서 로얄엔필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바뀌어버린 기념비적인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언프 본네빌 T100 모델은 그냥 트라이언프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본네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행으로 바뀌면서 T100과 T120으로 나눠졌는데 그냥 본네빌은 근본 T100입니다. 아무리 로얄엔필드 인터셉터가 많이 팔리고 평이 좋다고 해도 요거는 이제 제 취향이기 때문에 본네빌 T100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와사키 발칸 900대 카와사키 G900 RS. 요것도 집안 싸움인데 발칸 900은 G900 RS랑 게임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땐 G900 RS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한번 진짜 타보고 싶어요. 두카티 폴스마트 대 BMW R18 모델. 두카티 폴스마트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종종 되는데 5천만원에서 1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께서 두카티 폴스마트 모델만 2대를 보유하고 계세요. 신차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실물로 봤을 때 진짜 멋있는 바이크예요. 요 민트색 프레임에 요 리어 모노쇼크, 요게 진짜 멋있습니다. BMW R18 요 모델도 참 멋진데 둘 중에서는 폴스마트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혼다 에이프 100대 가와사키 TR250 모델. 제 지인인 마포 거북이 형이 2대 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바이크예요. 심지어 컬러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이프 100도 좋지만 가와사키 TR250은 진짜 멋지고 좋은 바이크예요. TR25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젯 그리폰 125대 할리 데이비슨 슈퍼로우. 이탈젯 많이 올라왔죠? 네, 할리 데이비슨 슈퍼로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카티 스크램블러 카페레이서, 야마하 SR400. 네, 스크램블러도 많이 올라왔죠. 야마하도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클래식 바이크, 일본 클래식 바이크의 그냥 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불친절한 바이크예요.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최근까지 생산됐을 때도 셀 모터가 없습니다.
무조건 킥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 부분에서 라이더분들한테 좀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클래식 바이크 편의 장치도 없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타는 게 멋 아니겠습니까? 킥 시동 자체가 너무 멋스러운지 그 라이더분들이 SR400을 많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네, SR40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브레이크아웃 대 모토고치 V9 바버. 둘 중에는 V9 바버 모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 빅보이 250 대 혼다 고릴라. 이 두 바이크 중에는 저는 빅보이 25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와사키 W800 대 두카티 스크램블러 풀 스로틀. 이 두 바이크 중에는 저는 W800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클래식 바이크 이상형 월드컵 21강입니다. 야마 SR400 대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러 900 모델. 이 두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저는 SR400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몽키 대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스트리트박. 개인적으로 몽키가 너무 귀엽지만 요거는 다이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와사키 TR250 대 스즈키 빅보이 250. 요 같은 쿼터급이고 아마 경쟁 모델일 거예요. 스즈키 빅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마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TR250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됐어요. 두 모델을 저는 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와사키 TR250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W800 대 알라인티 어반 GS. 좀 고르기 어려운 바이크가 이번에 맞붙었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알라인티 어반 GS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72 대 혼다 CB750 나나한. 둘 다 제 드림 바이크인데 사실 72가 와도 요 나나한한테는 비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꼭 한번 소유해보고 싶은 모델이긴 해요. 72 CB75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토구치 V7 대 혼다 CB400SS. CB400SS도 희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바이크예요. 그리고 모토구치 V7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하기 어렵진 않고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있는 바이크고요. 이 둘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모토구치 V7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카와사키 G900RS 대 혼다 GT1000. 또 이제 고르기 어려운 바이크가 나왔네요. 카와사키 G900RS 카페레이서 모델. 진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둘 다 너무 타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죠. 조금 더 내가 더 타보고 싶은 바이크가 뭐냐. 제가 현재 4기통을 타고 있기 때문에 두카티 GT1000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말 소유해보고 싶은 바이크예요. 모토구치 V9 바버 두카티 폴스마트. 근데 좀 폴스마트를 제가 가격을 제외하고 요 디자인으로만 좀 볼게요. 네, 당연히 폴스마트가 올라갑니다. 약간 모토구치 V9 바버는 CG랑 뭔가 모습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트라이엄프 스럭스턴 R 할리 데이비슨 슈퍼로우. 트라이엄프 스럭스턴 R과 할리 데이비슨 슈퍼로우 요 두 모델 중에는 포지션은 좀 제가 타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스럭스턴 R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CB1100 대 트라이엄프 스피드마스터. 요거는 CB110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전승이네요. 트라이엄프 본네빌 티백이 올라갑니다. 클래식 바이크 월드컵 11강 두카티 GT1000 대 야마 SR400. 좀 성격도 되게 다른 바이크인데요. 개인적으로 실물 기준으로 봤을 때 SR400은 순정으로는 좀 매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GT1000은 순정 자체로도 너무 멋진 바이크예요. 요거는 제 이상형 월드컵이기 때문에 원성을 많이 들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두카티 GT100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스트리트박 그리고 알라인티 어반 GS. 이 두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가 슈퍼글라이드였으면 아마 다이나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대진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알라인티 어반 GS가 올라갑니다.
두카티 폴스마트 대 모토구치 V7. 모토구치도 많이 올라왔죠. 요거는 폴스마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50 대 TR250. 이건 나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12100 대 트라이언프 스럭스턴 R. 1210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꾸 부전승으로 올라가네. 너 운 참 좋다. 자, 이제부터는 부전승이 없습니다. 클래식 바이크 이상형 월드컵 6강. 혼다 12100 EX 대 혼다 12750.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요거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바이크. 요거는 요 12100이 요 나난을 본 떠서 복각해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닮아있죠. 근데 12750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 요 4기통 매니폴드에서 엔드로 넘어가지는 게 요 머플러도 4발입니다. 고르기 참 어렵지만 근본은 못 이기죠. 12750이 없었다면 12100도 없습니다. 나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언프 본레벨 T100 대 두카티 GT1000. 이제는 뭐 걸을 타선이 없네요. 어떤 게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본레벨 T100 뭐 요 바이크는 타봤고 GT1000은 제가 타보진 못했는데 GT100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카티 폴스마트 대 알라인티 어반 GS. 개인적으로 폴스마트는 멋지지만 내가 타고 싶은 바이크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저 바이크를 소유한다면 남들이 와 멋지다라고 해줄지는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알라인티 어반 GS는 한번 소유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요 룩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요 탱크만 유닛 게러지 탱크로 좀 변경을 해서 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반 GS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스포크 휠로 알고 있는데 요건 캐스팅 휠이네요. 어반 GS가 올라갑니다. 클래식 바이크 이상형 월드컵 3강입니다. 알라인티 어반 GS, 두카티 GT1000. 참 어렵네요. 두카티 GT1000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한 대 너 줄 테니까 뭐 탈래? 뭘 한번 타보겠냐 하면은 저는 두카티를 타보고 싶어요. 이거 자꾸 부전승이 생기네. 클래식 바이크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두카티 GT1000 대 혼다 CB750. 참 고르기 어려운 바이크가 마지막에 남았네요. 가격 떠나고 상징성 떠나고 한번 붙어봅시다. 두카티 GT1000 같은 경우에는 제 아는 동생 중에 승학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타고 있고 750 나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차를 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도 있다곤 하는데 정말 희귀한 바이크입니다. 선택하기 너무 어렵지만 저는 혼다 12100을 있게 만들어준 12750 나난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입니다. 클래식 바이크 이상형 월드컵 우승. 랭킹을 한번 볼까요? 랭킹 1위가 인디안 스카우트 바버, 2위는 트라이언프 본레빌 120, 3위는 할리 데이비슨 72, 4위는 할리 데이비슨 팻밥, 5위는 레벨 500, 6위는 브레이크아웃, 7위는 R18, 8위는 SR400, 9위는 두카티 GT1000, 10위가 혼다 12100 EX 모델이네요. 11위부터 보면은 저희가 다 알 법한 바이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식 바이크 이상형 월드컵 아마 68강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또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추운 겨울에 바이크도 못타고 정말 답답하실 텐데 우리 조금만 참고 또 도로에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